이 여성은 지난주 정원에서 놀라운 발견을 한 덕분에 화제가 올랐는데요. 의도치 않게 그녀는 뒷마당에 거대한 벙커가 묻혀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벙커 발견은 이 이상한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벙커 안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이 벙커를 발견했지만 문을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문을 찾았을 때 거대한 벙커의 입구가 거의 100m 길이의 터널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벙커가 발견된 그날,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집 대청소로 바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이 집으로 이사왔고 청소를 하며 집안 곳곳을 탐색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우연히 이 발견을 했을 때 두 사람의 온 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는데요. 부엌 바닥에서 텅 빈 소리가 나는 것부터 이상했죠. 부부가 원래부터 있었던 수납장 아래서 맨홀이 발견했을 때부터 불은 얼어붙었는데요. 일단 진정하고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맨홀을 감추기 위해 이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수납장을 위해 놓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수납장을 제외하고 집은 텅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카펫도 맨홀을 비켜원을 그리며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전 집주인들이 어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알아볼 시간이었는데요. 수납장을 옆으로 밀자 온전한 맨홀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일단 맨홀을 드러내자 밑이 보이지 않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된 윈지는 그녀의 눈을 껌뻑거리며 자신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죠. 처음에 그녀는 지하에 작은 지하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인을 보관하기 위한 그런 장소요. 하지만 그 구멍은 땅속 30m 정도까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오래된 녹슨 사다리가 구멍 가장자리에 걸려 있었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이 구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할 시간이었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심호흡을 한번 길게 하고 먼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 구멍이 뒷마당에 있는 거대한 벙커로 이어질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요. 입구가 좁긴 했지만 남편 클린트가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요. 폐소 공포증이 있는 윈지는 위에서 남편의 눈과 귀가 돼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어두운 구멍 속으로 사라지자 그녀는 라이트를 사용해 그의 뒤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자기야, 너 좀 보여? 그녀가 초조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어두웠기에 클린트는 아내가 비춰주는 라이트 빛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내는 라이트를 곧 내려놓아야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구멍 끝에 도달해 바닥의 선두 앞에 적어도 100m 정도 되는 긴 터널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클린트는 터널을 따라 걸어가 보기로 했고 윈지는 지상에서 무전기로 남편과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터널은 분명 집의 정원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서 불빛이 보이는데요. 밖으로 통하는 구멍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 터널은 인간이 파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클린트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빛이 새어나오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터널의 바닥을 가로지르는 긴 노란색 전기 케이블을 발견했는데요. 클린트는 무전기를 통해 그가 발견한 모든 것을 아내에게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일은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집 뒷마당 흙에서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클린트, 내가 자기 위에 있는 것 같아. 그녀는 발밑의 잔디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죠. 그녀의 발 바로 잔디 위에 작은 콘크리트 조각이 튀어나와 있었는데요. 바위 사이에 있었기에 이전에는 그런 콘크리트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는 분명히 자연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윈지는 바로 남동생을 불렀고 남편이 터널을 걸어다니며 여기저기 살펴보는 동안 그녀는 동생과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터널에 닿을 때까지 땅을 팠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남편 클린트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발견의 다가 아니었습니다. 플린트는 자기 앞에 큰 철문이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열어보려고 시도했지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요. 린지와 그녀의 남동생은 터널로 들어갔고 함께 문을 당겼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철문이었죠. 그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들은 집 밑에 이렇게 거대한 터널이 있는 걸 몰랐을까요? 철문 여는데 힘을 쏟느냐 지친 린지는 잠시 침묵에 잠겨긴 터널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야, 계속 도와줄 수 있겠어? 그녀는 남편의 얘기에 정신이 확 들었는데요. 당연하지. 잠깐 숨 좀 돌렸어라고 린지는 다시 팔에 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의 힘으로 무겁고 두꺼운 철문을 열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대체 뭐죠? 그들은 이전에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문 너머 발견된 것은 그 방은 오래된 유리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벨을 살펴보니 모두 위스키와 럼주였고 그중 눈을 사로잡은 건 1945년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병들은 적어도 77년 이상 되었어 라고 그녀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린지는 매우 놀라 바로 신문사에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이는 그 후에 발견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일단 그들은 계속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플린트, 린지,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이 지하에서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하는 동안 발굴팀은 거대한 벙커를 파내느라 바빴습니다. 운 좋게도 옆집 이웃은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작은 굴착기를 주변에서 쉽게 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운이 아니었다면 이 조사는 몇 주는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이 벙커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데요. 사실 발굴을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벙커였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 못했죠. 플린트, 린지, 그리고 그녀의 동생은 사진 속원으로 표시된 환풍구 쪽에 있었습니다. 이 벙커는 바깥에서 면밀히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먼저 거대한 발견을 하는 건 지하에 있던 3명일 텐데요. 사실 린지와 플린트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이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큰 금속 상자였습니다. 그것은 알고 묵스럽지만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죠. 세 사람은 큰 호기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 금속 케이스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요. 아마도 비밀 문서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잠근 게 아닐까? 린지의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린지의 동생인 칼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자를 열고 안에 담긴 걸 보았을 때 칼이 예상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으니까요. 이는 1945년에 나온 보고서로 연합군 해군의 모든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 문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체적인 결말을 다르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마 전쟁 기간 이 비밀 문서를 작성한 군대는 이곳에 갇혔을 것임이 분명했고 따라서 이 문서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 문서 말고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계속해서 의심했던 바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다음 발견은 약 20m 떨어진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어제 사용한 것처럼 말끔한 찬장이 있었는데요. 옷은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침대 시트는 정돈되어 있었으며 무기들은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박물관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았어요라고 나중에 플린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색은 찬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발견은 발굴팀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걸려 넘어졌을 때 이루어졌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벙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견된 것이네요. 플린트, 린지, 칼은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머리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굴착기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정원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도 거의 볼 수 없었으나 그들의 머리 위에서 크게 쾅 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굴착기는 벙커의 가장 높은 부분에 부딪혔고 발굴팀은 이제 삽으로 나머지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밖의 빛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터널의 안쪽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때 린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걸 믿을 수 없었는데요. 어서 빨리 이 발견을 세상과 공유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벙커의 전망대를 발견했고 여기에는 모든 장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거의 새 것과도 같았습니다. 빛과 산소의 부족은 그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쌍안경, 서류, 심지어 대포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벙커를 버려두고 떠났을 테지요. 이제 플린트, 린지, 칼은 이야기를 통해 이 발견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지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벙커에서 발견된 모든 것은 박물관 하나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린지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발굴된 벙커를 예전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소형 모델을 기관에 요청했는데요.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아래 사진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터널은 비상 탈출로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터널과 맨홀로 인해 우연히 발견된 이 벙커는 다시 한번 그 위용을 발휘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렇다면 린지 부부의 정원에 있던 벙커는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벙커는 완전히 발굴되어 예전 그때 모습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전에 투입되었던 군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인형을 배치했죠. 린지는 이것이 현실감을 높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린지와 플린트는 벙커가 발견된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벙커로 들어가는 터널이 집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벙커 자체가 박물관으로 사용되기로 결정된 이상 그 집에서 계속 산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험심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린지와 플린트는 직접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부부는 새로 이사온 집에서 얼마 있지도 못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지금 벙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가요? 벙커는 이제 매년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유명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입장료는 무료로 했죠.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이 이 특별한 벙커를 보러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린지와 지역 신문 기자의 짧은 대화를 다음 페이지에서 읽어보세요. 그녀가 하는 감동적인 말에 주목하세요. 린지, 버텔트의 말. 비록 전쟁이 우리의 과거의 어두운 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벙커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과거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기자, 이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린지, 벙커로 들어가는 터널은 집의 일부였습니다. 그 터널은 군인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방법이고 우리는 방문객들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했죠. 물론 매일 수백 명의 사람이 오고 가는 곳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그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터널을 폐쇄하는 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과거니까요.